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낭독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토크 컨설팅 대표 최광기라고 합니다. 오늘 집단 창작 서사시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는 창작 20일 작가회 시인들이 공동 취재하고 난상 토론, 집단 창작의 과정을 통해서 뽑아낸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10분의 시인분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옥 시인님, 문창길 시인님, 박주하 시인님, 변예랑 시인님, 안재홍 시인님, 윤선길 시인님, 이선유 시인님, 이송우 시인님, 이정희 시인님, 최수원 시인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10분의 시인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서사시는 한 가족과 친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연 예술가 아빠와 간호사 엄마, 대학생 딸 선미와 초등학교 동생들,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만난 미얀마 이주 노동자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한 할아버지와 요양병원장 등 이 코로나의 폭풍을 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마치 창극 혹은 이 시극과도 같은 집단 창작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문을 열 텐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 1-1은 공연 예술가 아빠 김덕배 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관객 앞에서 최수원 시인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관객 앞에서 띄어쓰기, 앉기, 마스크 붐, 멘트가 나오고 암전. 5명의 연기자가 무대에 서 있다. 어제처럼 12개의 눈동자만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자며 서로 굳게 손을 잡는다. 스포트라이트. 객석은 아직 어둡기만 하다. 조명에 익숙해지는 동안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 맨 뒷좌석에 앉은 단 한 사람. 눈동자 2개만이 빛에 반사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동창, 이웃, 친척들에게라도 자리를 메꾸어달라 사정해볼 걸. 못난 자존심을 지키려던 자신과의 약속이 슬퍼진다. 인내심을 품고 단 한 사람의 관객을 위해 연기를 시작한다. 오래잖아 관객이 하품을 한다. 섬뜩하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아침 늦잠 자는 선미를 깨우며 성실하게 살면 안 될 게 없다고 어깨를 두들겨 줬다. 관객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연기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일까? 금융위기 때도 객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때 잠시 아르바이트하는 걸로 끝냈어야 했는데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평생 직업이 되어버린 마약 같은 연극. 세상살이 팍팍해지면 지갑을 닫는 예술. 그것이 나의 밥벌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연극 배우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다. 나름 좋은 사회 구현에 힘이 되겠다고 미얀마 학생들을 위한 동화 구연도 이제는 접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시간, 감염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봉사는 사치가 되어버렸고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 나는 막노동이나 택배, 대리운전도 가리지 않는다.
기억에 남을 연기자가 되겠노라 약속한 청혼. 나의 아내는 아직도 그것을 믿고 있고 내 꿈의 실현에 힘이 되겠다며 간호사가 되었다. 연기를 하는 내 머릿속으로 오늘 아침 목소리를 죽이며 통화를 하던 아내의 가불이라는 소리가 스쳐간다. 문득 객석에 앉은 관객이 보인다. 관객은 나의 연기를 지켜본다. 그는 다리를 꼰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바꾼다. 저것은 무슨 의미일까? 하나의 섬세한 움직임에도 뜻이 전달되는데 그의 움직임이 가슴을 때린다. 올 것이 왔다. 단 한 명의 관객이었던 그가 일어난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그의 모습 뒤로 무대에서 연기를 하던 5명의 연기자들은 정지된다. 관객보다 많은 배우가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연기를 끝내지 못하고 내려온 무대가 어떤 상처인지, 무대 뒤에서 들려오는 한 배우의 울음, 대꾸하는 소리도 들린다. 이 씨발놈아, 나도 안 오는데 사내 새끼가 왜 훌쩍여? 재수없이! 악을 쓰는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인다. 다른 연기자도 스태프도 애써 고개를 돌린다. 객석을 청소한다.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찌그러진 종이 커피잔, 과자 봉지, 버려진 팸플릿이 그립다. 극단주는 이런 일을 모른 채 한다. 관객이 없어도 임대료만 챙기면 되니까. 다음 연객에는 좀 나아지겠지 계약을 하지만 위약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단원 중 확진자가 생기면 공연 취소다. 겹치기 출연을 한다면 타 극단으로도 파장이 퍼진다. 극단 단장도 배우도 스태프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건물주만 살아남는다. 터덜거리며 현관문을 연다. 아내의 퇴근은 점점 늦어지고 딸 선미는 코로나를 짓밟고 싶은지 밖에 나가 돌아올 기미가 없다. 밤 10시가 지나자 하얀색, 베이지색, 핑크색 마스크가 나이 순으로 쓰레기통에 쌓인다. 에피소드 1-2 간호사 엄마 안시연. 격리된 간호사의 노래. 김은옥 시인 낭독하겠습니다. 격리된 간호사의 노래. 사랑하는 선미야, 동생들과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엄마는 지금 격리병동에 들어와 있어. 음압 유지를 위해 병실 문을 열면 안 돼. 가끔 들여다보는 간호사 아니었으면 엄마는 오롯이 혼자라는 생각에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거야. 윙윙. 음압기가 돌아가는 4인 병실에서 CCTV가 24시간 엄마를 내려다보고 있어. 혈액 검사, 심전도 검사, 엑스레이 촬영. 간호사인 엄마가 요양병원 어르신들에게 날마다 챙기던 그런 검사들을 내가 받게 되다니. 이런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구나. 선미야, 장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틀 밤을 꼬박 샜단다. 나를 내려다보는 CCTV가 사람으로 보여 간신히 손 흔들어 인사를 했어. 저 폐쇄렌즈 너머는 병실을 지키느라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어서 방광염에 걸린 동료 간호사들이 밀려드는 확진자들을 받느라 나처럼 밤새고 있겠지? 까무룩 잠이 들었었나 봐. 플라타나스 늙은 잎이 침침한 거리를 다독이며 굴러가고 있었어. 허리 구부러진 플라타나스 잎처럼 기약 없이 엄마도 구부정해져 봤어.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휴대폰 영상 속에서 울부짖고 계셨지. 휠체어에 앉은 채 흐느끼는 엄마를 아빠와 선미 내가 일으켜주더구나. 아빠 등에 기대어 하염없이 울다 깼단다. 할아버지를 영상으로 만나야 하고 장례마저 영상으로 치러야 하는 세상. 코로나는 오늘도 엄마의 온몸을 후벼대는구나. 숨도 쉴 수 없고 머리도 깨질 것 같은데 약이 잘 듣질 않아. 외가로 사촌내로 오가던 어린 날들, 볼 파랗게 흥김나던 봄날들, 골목마다 꼬마대장 질주하던 여름날들, 이젠 호랑이 담배 피우는 얘기가 된 그 가을 겨울들, 그 옛날이 꿈속으로 찾아오기도 한단다. 부모 형제도 부부도 자식도 친구끼리도 죽은 자도 산 자도 코로나19 눈치만 봐 격리 생활이 지친 엄마 마음속에 눌려있던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기도 하는구나. 격리된 병실에서 내가 간호를 받다 보니 아픈 이를 보살피며 지내오던 하루하루가 얼마나 값지게 느껴지는지 어서 빨리 내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힌 게 짧다면 짧을 2년여인데 아주 길게만 느껴진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시 모임에 못 간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가는구나. 시인들은 안녕하신지, 동인들은 다들 잘 계시는지. 사랑하는 선미야, 고열 속에서 비몽사몽 하는 중에도 언젠가 내가 무심하게 털어놓던 너의 다짐이 새삼 사무쳐 오는구나. 왜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너는 사회 곳곳의 불의를 파헤치고 진실을 알리는 기자가 되고 싶다 했었지. 온몸 온 힘을 다해 싸울 거라고. 그래, 우리 선미는 사회부든 정치부든 문화부든 살아 숨쉬는 기자가 되리라고 꼭 그럴 거라고 엄마는 믿어. 너의 봄날을 소중하게 지키며 작은 행복으로 큰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이길 엄마가 늘 기도할게. 선미야, 엄마는 나무 같은 사람이고 싶단다. 햇빛과 바람과 하늘의 푸른 힘으로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균형을 잡으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아픈 이들에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상처를 돌보는 간호사이자 세상에 시의 뿌리를 내리는 큰 나무 같은 사람이고 싶어. 이 격리병동에서 벗어나는 날 너와 동생들 그리고 아빠를 온 마음을 다해 한번 안아보고 싶구나.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에피소드 2 대학생 딸 김선미 나는 불꽃 안재웅 시인 윤선길 시인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에피소드 2 대학생 딸 김선미 나는 불꽃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병원에 들어가신 지 2주가 되어 갑니다. 곧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간 못했던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오래 그려왔던 21살은 활기 넘치는 문예창작학과 신입생. 내 글이 얼마나 더 비상할까? 친구들은 얼마나 솜씨가 좋을까? 선배들은 벌써 신춘문예에 등단했을까? 입시에서 벗어나 한껏 자유를 누릴 줄 알았어요. 지난 2년 동안 학교에 나가본 건 며칠이나 되는지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니 교수님도 화면 속, 친구들도 화면 속, 나도 가상현실에서 살아가는 아바타, 대한민국의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 축제나 미팅 따위는 지나간 역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 오로지 방 안에서 모니터만 쳐다보는 친구들. 동기생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기껏해야 고등학교 친구들과 저녁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가 되다 보니 엄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우리 첫째 딸 대학생활 잘하고 있지? 공연 끊긴 우리 아빠, 낮에는 택배일, 밤에는 대리운전, 어쩌다 새벽에 얼굴 보는 날엔 물기 가득한 눈을 끔뻑이며 술 냄새 풍기는 내 어깨를 툭툭 치셨죠. 아빠가 일이 없는 날에는 종일 집에 계시고
초등학생 두 남동생도 온라인 수업이니 좁은 집안이 북적북적. 그나마 간호사인 엄마가 코로나 재유행 이후엔 며칠에 한 번씩 옷 세탁만 하러 들어오시지만 아빠가 아침부터 술을 드신 날에는 저랑 온종일 신경전이 난무하였죠. 몰랐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힘들게 일하시고도 집에 돌아와선 동생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는데 엄마가 코로나 확진 받고 병원에 격리된 날부터 제가 집안일을 도와야 했는데 요즘 저는 동생들 수업 챙기는 건 언감생심, 밥 챙겨 먹이고 설거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요. 아빠, 빨래 좀 해주실 거죠? 비대면 수업 듣기도 벅차니 아빠가 일이 없는 날이 오기만을 나는 손꼽아 기다리곤 했어요. 쉬는 날 소주도 못 마시게 되었는데도 저와 함께 빨래를 걸며 아빠는 벌게진 눈을 깜빡이며 말씀하셨죠. 너희 엄마는 슈퍼맨이다. 빨간 망토도 없고 파란 쫄바지도 입지 않았지만 아빠, 엄마는 블랙 위도우 정도는 되어야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한데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가 행여 코로나로 돌아가실 것 같아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번 학기 전공 심화과정 K 콘텐츠와 해외문화 교육 사업 과목에서 줌 수업으로 동남아 대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비대면 수업 듣던 동생들이 안녕하세요 하며 갑자기 화면으로 뛰어들 때 상대편 학생 동생들도 화면에서 손을 흔들어 모두 함께 웃었던 적도 있어요. 수업에 만났던 학생들 중 미얀마 양곤 대학생 몇몇도 있었어요. 미얀마에서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답니다. 다른 나라들의 외면한 가운데 군부는 시민들을 죽이고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시체 장사를 하고 더욱더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간답니다. 미얀마 친구들이 한국의 추적단 불꽃 기자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 디지털 성범죄에 맞서 싸우는 한국 기자단에 대해 부끄럽게도 그날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빠가 구현 동아를 가르치는 다문화 센터의 제자 따지는 조국인 미얀마가 20년 전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더구나 군부 반란 세력의 압제로 죽어간다고 해요. 최근에는 따진의 가족들도 군부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나라의 국민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미얀마 시민과 학생들은 1980년 우리나라 광주에서 일어났던 피에 찐 민주항쟁의 역사를 살고 있는 거지요. 코로나도 저 지옥 같은 미얀마의 상황도 빨리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하기를 기원해요. 사랑하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추적단 불꽃 같은 기자가 되겠어요. 제가 쓴 기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제가 기획한 특집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미얀마 학생들에게 말했을 때 소리 없이 울던 친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긋지긋한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대학생활을 제대로 즐겨보고도 싶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꽈팅도 하고 마스크 없이 노래방에도 가고 싶어요. 무엇보다 미얀마 친구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하고 싶어요. 아듀 팬데믹, 아듀 미얀마 폭정이요. 그렇게 친구들과 외치고 싶어요. 지극히 평범했던 한 가족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달픔, 또 그 가족애가 시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구석구석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무관심과 또 자칫 일상에 빠져 있어서 잘 돌아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절규가 가슴 깊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아팠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또 우리의 시선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드 3-1 미얀마 이주 노동자 네인 따진
영원한 나그네 낭독의 변예랑 시인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내인 따진의 코로나 일기. 나의 이름은 따진. 모친 남친을 따라 미얀마에서 K-팝의 나라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한국에서 나의 삶은 꿈으로 가득하였지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고 자그마한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며놓고 두 나라를 오가며 무엇을 할까? 두 가족을 아우려며 어떤 일들을 해볼까? 둘이서 매일 밤 꿈꾸었지요. 내 고향 만달레이, 가슴 따뜻한 아버지가 살고 안타까움에 젖어 사는 어머니가 살고 동생들과 고모, 이모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를 가진 자의 행복한 가슴에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찾아왔어요. 꿈결 같은 시간들이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이 깊어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전쟁과 질병, 두 가지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와야디 강가에서 함께 자전거를 타고 배드민턴을 치던 내 그리운 동무들은 무사한지, 대학병원 실험실에서 연구에 몰두하자던 우리들의 로망이 흐르는 강물 위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낮에도 밤에도 바늘방석에 앉아 있어요. 2년 전 고향을 떠나올 때 내 손등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우시던 어머니의 가녀린 목소리가 휴대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있다고.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미얀마에 가 있으니 애끓는 맘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요. 미얀마 사람들은 누가 감염되었는지, 어디에서 옮았는지, 왜 아픈지 모른답니다.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들 서로가 왜 죽었는지도 모른답니다. 이웃들의 죽음은 더더욱 알 수 없고요. 해결책이 미봉책인 무지막지한 군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불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다네요. 산소통들이 줄을 서기도 하지만 죽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가요. 만행으로 죽거나 코로나로 죽거나 어느새 죽는다는 것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닥칠 줄 몰랐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따뜻이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한 기막힌 이별에 나는 수십 날을 꺽꺽 울었습니다. 바늘이 찌르는 대로 견디기로 합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떠난 미얀마, 돌아갈 고향이 없어진 껍데기 나라, 내 동족의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내 남편의 나라 한국에서 영원한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에피소드 3-2 미얀마 이주노동자 따진의 남편 최진호. 저 시푸런 주검들. 문창길 시인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시푸른 주검들. 아내 따지는 한국에 온 지 2년살이 이주민이에요. 꿈의 나라 코리아는 외국의 이주 노동자와 이주 여성,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빼놓지 않고 있지요. 하지만 아내의 고향에 살던 가족들은 코로나에 감염되어 위급하다스렸어요. 산소통이 없어 힘들다고 했어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컸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는 참으로 어쩔 수 없는 존재였지요. 코로나로 갈등이 늘어나고 어느 이주 노동자는 힘든 노동자 생활을 정리하다 온 가족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어요.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되돌아갈 수 없는 심정은 부평공단 가로등 몇 그림자처럼 쓰러졌지요. 그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검은 하늘이 눈물 같은 울분을 쏟아내고 있네요. 쿠데타 상황과 코로나가 겹친 미얀마의 고통은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반란군은 우리의 백신을 그리고 영혼을 이와야디 강물에 쏟아버렸습니다. 슬픈 감갯마을 혜인 아저씨는
자가 치료 중이지만 저주의 죽음을 찾고 있어요.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반란군이 또 다른 반란을 꿈꾸는 것이에요. 군합발 같은 바이러스가 무섭게 전염되고 국민의 절망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국민의 실화는 온갖 것으로 뒤섞여 의사의 청진기가 무의미해요. 급속도로 확산되는 위기 상황이 도래할 할 거예요. 큰 도시 양곤 시민들이 양철부부를 두들기고 있어요. 골목 한쪽에선 긴 산소통을 들고 줄을 서서 하염없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주 절박한 코로나19에 거친 숨이 넘어간다 해도 산소업자들의 횡포와 군부의 결탁이 검은 그림자를 키우고 있어요.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의 꿈은 가득하였으나 지금은 내일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길을 잃은 느낌이에요. 미얀마의 암울한 상황으로 사실 그 꿈은 저 광변 안개 구름만큼이나 희미하지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갖고 싶어요. 어린 나무를 가꾸고 아름다운 빵꽃을 피게 하고 그리고 연꽃 피는 고향 마을에 책이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코로나를 이기는 보건상식을 배우고 반란군을 물리치는 민족해방군 전술을 익히고 싶어요. 군사 반란 세력의 폭력과 코로나 침략을 피해 산악지역이나 태국, 인도 국경 지역으로 피신한 가래남매들을 찾아와야 합니다. 그곳에 피신한 피부치자매가 피눈물을 삼키고 있어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처절한 비명을 토해내고 있어요. 국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폭력과 인권유린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 운명의 화신은 무엇이란 말인가요? 저들의 고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단 말인가요? 제발 무참한 반란 세력을 응징해 주세요. 반란군 세력은 의식처럼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군부 정권이 코로나로 사망한 저 시푸른 죽음을 팔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요. 검고 거친 장인의 얼굴을, 단아가로 분칠한 장모님의 얼굴을, 긴 농지를 휘날리던 처남의 얼굴을, 이름도 없이 한 줌 채로 뿌려진 죽음의 가족을 이젠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심장을 떼어내고, 어떤 이는 콩팥을 팔아먹고, 어떤 이는 눈동자를 파먹고, 어떤 이는 근육발을 뽑아내고, 저 아수라의 금수 같은 행위를 지켜보며 우리는 한없는 분노만 삼키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앞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피해 코로나가 전쟁을 불러올지 몰라요. 유일한 연대와 공동의 투쟁이 절실히 필요해요. K-팝의 나라 한국에서 한 줄기 희망이 닿고 있어요. 거리두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미얀마의 시민들은 더 단결하고 뭉쳐야 하는 참으로 슬픈 현실. 우리의 백희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그들의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더 큰 슬픔을 삼키고 있고 절망과 고통이 미로처럼 연결된 미얀마의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함께 연대하는 큰 투쟁의 물결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놓지 않고 사시길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코로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에피소드 4-1과 2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한 코로나의 현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4-1 초등학교 4학년 아들 김윤선 모두 다 주미야 이선유 시인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두 다 주미야. 우리 집은 작은 학교. 거실에서 공부방으로 몇 걸음 만에 등교라니.
컴퓨터 화상 앞에서 줌으로 선생님을 만나고 줌으로 친구들 만나고 국어도 수학도 음악도 체육도 학원 영어 수업도 태권도 발차기도 모두 다 줌이야. 선생님 말씀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지호는 학습 내용을 알고 가지만 혜원이는 모르는 채 그냥 지나가고 저기 철민이는 꾸벅꾸벅 눈 비비고 예정된 시간은 왜 이리 더디 가는지 시계는 왜 제자리 걸음인지 지루해 지루해. 학교 가는 날이 규칙은 필수. 지켜야 할 것은 너무 많아. 자주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말 많이 하지 마라. 밥도 같이 먹지 마라. 운동장에서 뛰지도 마라. 뛰고 뒹굴어야 할 나이. 갇혀 있으니 발바닥이 근질근질. 집콕은 감옥이야. 동생 지안이랑 치고받고 장난을 치는데 아빠의 꾸지람 소리에 멈칫. 아래층 아저씨는 너무 예민해. 언제 벨이 울릴지 몰라. 막대기로 천장을 찌를지도 몰라. 코로나 너는 누구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만져지지도 않는 것이 우한 코로나로 태어나 오미크론 변종까지 또 다른 변신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니겠지? 지구촌 구석구석 가는 곳마다 울음소리, 신음소리, 한숨소리, 온통 삐거덕 금 가는 소리.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우리 곁을 떠나지 못하는 너. 방역 지침에 익숙해지다 보니 위생적인 생활에 감기 환자가 줄었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울상이라지만 독감 같은 순둥이가 된다면 우리 함께 살아가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에피소드 4-2 초등학교 3학년 아들 김지안 라이언에게 시인 이정희님의 목소리로 담아보았습니다. 나는 10살입니다. 나는 태어나서 엄마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만났습니다.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기계와 친하고 대화도 잘했습니다. 로봇도 가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만들기도 좋아합니다. 손으로 하는 건 모두 다 좋아합니다. 예전처럼 놀이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니 숙제를 핑계로 방에 처박혀서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많이 봅니다. 스마트폰만 열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나오는 코코몽, 신비아파트, 짱구는 못 말려, 유튜브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빙글빙글 춤추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은 학교에 가는 날, 땀과 침이 마스크에 묻어 쉬는 시간 화장실에서 자주 휴지로 마스크를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내 몸보다 큰 책가방처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등교하자마자 치른 수학 점수가 엉망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사인을 받아오라 하는데 어쩌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엄마는 온라인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뭐 했니? 벌써 엄마의 잔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자꾸 화를 냅니다. 자신감도 없는데 다 쪼그라드는 기분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 인형들을 친구 삼아 옆구리에 끼고 들여다보며 놀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하고 오리고 상자에 보관해 둡니다. 방 안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TV 방송에서는 날마다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나도 고열이 나서 병원에 가 진료를 받으니 코로나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간호사인 엄마는 점점 예민해지고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사온 아빠는 면봉으로 내 콧속이 얼얼하도록 깊게 찔렀습니다.
눈물을 쑥 뺐지만 다행히 음성이었습니다. 라이언에게 오랜만에 학교에 간 날 네가 안 보이더라. 너희 할아버지한테서 전염되어 너도 격리 중이라고 들었어. 오늘 학교가 텅 빈 것 같았어. 왕식욕에 덩치는 나의 2배, 장난기 많고 인기 짱인 내가 옆에 없으니 쉬는 시간에도 종일 책상에 앉아 그림만 그렸어. 며칠 후 농구 대회에도 네가 뛰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 빨리 건강해지길 기도할게. 파이팅. 코로나가 떠난 후 힘든 시간을 견딘 나는 몸과 마음이 훌쩍 자라날 거예요. 웬만한 것에는 툴툴거리거나 짜증내지 않을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형과 함께 힘껏 달릴 거예요. 언제나 나의 지원군인 할아버지한테도 자주 면회를 가고 싶어요.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고 당연했던 일상의 소소함이 그저 간절한 시간들입니다. 특히나 그 아이들의 소중한 꿈, 그 소중한 마음조차도 담을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안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할아버지든 어떻게 살고 계실지요. 특히나 이 코로나는 노인들에겐 아주 치명적인 괴물로 다가왔습니다. 에피소드 5에서는 노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인들의 삶을 그려봤습니다. 에피소드 5-1 할아버지 김판수, 고려장, 아니 대한민국장 이송우 시인께서 함께합니다. 영산강 휘돌아가는 길목에 5일장 서면 평생 농투산이 뒷바라지에 대문 밖 구경 못한 안악들 앞세우고 꽹가리에 닐리리 불며 휙휙 남사당 상모놀이 어떤가. 장날 마실 처음 나온 순이처럼 손뼉치며 하하 호호 요양병원 할매들 함박 웃음 지으니 괜히 기운이 난 영감들은 놋그릇 깨지는 목소리로 여기 막걸리 한 병 더. 그야말로 장터에서 도둑술 마시고 얼굴 벌겨진 소년들처럼 팔자걸음 헐버하였겠다. 내 평생 장날을 손꼽아 기다릴 줄 몰랐어라. 이 즐거운 놀이를 이제라도 즐길 수 있으니 다행이여라. 곱게 머리 넘긴 찬식이 할매, 한껏 홍안으로 치장한 경희 할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우리 고운 안악들과 함께 나오니 건달들 며칠 단박에 거꾸로 들일 여기 이 사람 김두한이요. 소시적 왈패 아닌 놈 어디 있간디? 꽁생언 최영감이 흥흥거려도 영산강 5일장 놀이에 우리 나주 요양병원 청춘 남녀들이 아주 신이 났던 것이라. 아니 근데 누가 요양병원을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였소? 고려 때 제일 큰 장이 고려장 아니요? 그러면 고려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장이라 불러야 하겠구려. 맞네 그려. 우리 요양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장터 대한민국장이어라. 아따 농사만 50년이여. 남편 먼저 보낸 후엔 논농사 못 짓고 텃밭만 읽었소. 아따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까만 비닐을 요렇게씩 묶고 군용을 뚫어놓는 곳이요. 그렇지. 경희 할매가 나서면 왈패 김두한이 할배도 조용할 수밖에. 한평생 농사 지었던 것도 이든 기동이 할매는, 문지 할배는 한글 처음 배우는 아이들 마냥 상추 심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네. 노모와 처자식 다 먹이고 자식들까지 모두 대학 보내고 언제간부터 자꾸 어려지는 자신을 희미한 안개 너머 누군가 손짓했던 때를 잘 알 듯, 잘 모를 듯 부드러운 흙을 쥐었다 놓았다 차릉놀이를 하며 때로는 흙으로 화장을 하며 텃밭을 일구었네. 텃밭 옆에 닭장, 경희 할매 또 하나의 보물. 찬식아 닭장문 닫았니? 오골개가 자꾸 쪼는 걸 봐. 경희 할매는 오늘따라 까만 닭이 밉구나.
평상에 앉아 닭모이를 고르며 연신 숨을 보는 것이다. 저 까만 놈. 왜 다른 놈들은 못 살게 구는 거요? 경이야, 미워하지 마라. 자식들 보러 올 때까진 여기 닭들 모두가 네 새끼 아니여? 시방 그러자. 나의 친애하는 새끼들 뭐다 내 닭 새끼들인데 말이여. 근데 판수할배 보소. 내 어제 편지를 한 톡 받았구려. 요새 무슨 일이 있는 거요? 경이 할매요. 요즘 코로나인지 콜레라인지 전염병이 극성이라 나도 손주한테 편지 받았어. 할아버지 지안이에요. 잘 지내세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언제쯤 할아버지 얼굴 직접 볼 수 있을지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엄마랑 아빠랑 윤선혁이랑 점심 먹었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 잠잠해지길 바라며 금방 할아버지 뵈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그리움 넘치는 편지가 사랑에 겨운 글씨가 한나절을 위로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한 달은 아니다. 마실 나가던 할매 할배들 못 본 지가 벌써 며칠째인지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혹시 그건 꿈이 아니었을까? 나는 갇혔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들은 나를 가두었다. 방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한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는데, 나는 아직 장터에 갈 수 있는데, 애비야, 애미야, 선미야, 지아나, 나를 여기서 꺼내다오. 이보쇼, 의사 양반, 간호사 언니. 아니 왜 영상관 5일장을 못 가는 거요? 아니 왜 닭장에, 평상에 못 나가게 합니까? 아니 왜 우리 자식들 못 만나게 해요? 아니 왜 10분만 만나야 하고 손 한 번 못 잡는 건가요? 아니 왜 유리로 가둬두는 거요? 아니 왜 저렇게 흰 우주복을 입는 건가요? 아니 왜 자식들이 못 오는 거요? 아니 왜 나는 여기서 홀로 나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 왜 내 기침이 멈추질 않는 건가요? 아니 왜 나를 고려장 시켰소? 에피소드 5-2 요양병원장 이동욱 박주아 시인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꿈의 나라. 나는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이 서로 의지하는 삶터를 만들고 싶었어라. 병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지키는 사람들. 내가 그리는 죽음은 내가 살던 곳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맞이하는 일생일대의 축제. 잘 살아왔다고, 수고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서로의 품에 안겨 깨지 않는 영원한 꿈을 간직하는 것. 준비하지 않은 죽음만큼 두려운 일이 있을까? 저희는 얼마 못 갈 것 같다고 임종을 위해 일반실로 옮겨갈 때조차 중환자실에서 주변 환자들을 하나씩 꼽아보던 아버지. 아, 더덥다. 아, 무섭다. 임박한 죽음을 불과 몇 시간 전에서야 알고선 파르르 떨던 어른. 뼈가 아파서 계속 돌아누워야 했던, 암으로 앙상해졌던 내 동생. 죽기 전날 그 여름에 만날 여인에게 편지를 쓴 후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졸음이 온다더니 그만 영영 잠들어 버렸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던 망자들의 눈동자, 그 깊고 텅 빈 호수를 추모하기 위해 나는 다짐했어라. 우리 모두의 죽음은 존엄해야 한다고. 우리 모두의 죽음은 가장 빛나야 한다고. 요양병원에서 맞이할 죽음은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온 윗세대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장사미사들을 위한 의식. 저 코로나란 돌림병이 경희 할매의 축제를, 한수 할배의 의식을 막을 줄 누가 알았을까? 오손도손 모여 앉아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두 손 맞잡고 두 눈 맞추며 눈을 감겠다고 준비해온 우리의 꿈을 저 험한 돌림병이 모두 깨어버렸구나. 하얀 방호복을 입고 얼굴을 통째로 덮은
방호모를 쓰고 체온마저 느낄 수 없는 두꺼운 장갑을 낀 채 단 10분 주어진 임종의 시간. 가족들, 친지들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2명씩 들어가 얼굴만 보고 나오는 마지막 인사. 내가 꿈꾸던 죽음, 내 꿈의 나라는 어디로. 다시는 그렇게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외로운 죽음들, 살아남은 이들끼리 나누는 위로조차 없이 돌림병에게 빼앗겨버린 죽음을 통곡할 겨를도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출근했던 아침. 원무과 박 씨가 확진되었어라. 자가 격리 중에도 확진자는 늘어나고 병원 원무과 직원들 대신 가족들이 달려나와 전화를 받았소라. 품앗이라는 우리네 전통이, 사람이 하늘이라는 말씀이 우리네 농투산이들 가슴 속에, 그 가족들 핏줄 속에 유전된 고귀한 기억이 아니겠소. 병원 사무실에서 숙식하며 자가 격리에 들어갔던 내게도 코로나가 찾아왔으니 짠맛과 쓴맛만 남은 국과 반찬을 먹다가 마른 기침과 고열이 죽음처럼 찾아왔어라. 경희 할매요, 현수 할배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내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던 밤을 지나 생활격리센터에서 병원으로 돌아왔던 날, 조리과에서 또 확진자가 쏟아졌지요. 우리 어르신들 어쩌나 하루 350끼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러나 놀랍구나. 직원들 도움으로 광주 외식업체에서 식사를 가져오고 지인들, 가족들까지 앞다퉈 방호복을 입고 배식에 뛰어들며 설거지를 하던 열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산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함께 땀을 흘렸던 날들. 사람이 하늘이다. 환자도 보호자도 가족도 직원도 모두들 서로의 하늘님이 되었던 게 아닌가. 경희 할매요, 한수 할배요, 제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꾸었던 꿈, 내가 그리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라. 앞서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살아보겠다고. 영산강 자락 나주 땅에 사람들이 함께 살겠다고. 사람들이 함께 죽겠다고. 개인의 존엄을 지킨다고 하지만 저 먼 나라 스페인 어느 고급 요양병원에선 코로나가 발병하자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도망갔다지요. 그런데 우리 병원에선 코로나 소식을 듣자마자 가족 친지들이 두 팔 걷고 모두 달려왔어라. 보호자들은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유리창 너머로 면회를 하면서도 병원을 돕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 도왔어라. 우리 요양병원 식구들이 자랑스럽소. 코로나를 이겨내려는 우리나라 국민이 자랑스럽소. 코로나를 막아보려고 동분서주 뛰는 우리 국가가 나는 자랑스럽소. 에필로그 코로나 파랑새 타령 최수원 문창길 시인께서 준비하셨습니다. 허이 허이 물러가라. 이민년 추석 한가위 모든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노라. 서슬퍼렇던 코로나 파랑새 마침내 떠나니 쾌지나 칭칭 마음껏 불러오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가족 손도 못 잡은 데 먼 곳으로 가섰단다. 경희 할매, 판수 할매 울고서 가는구나. 100년 전 김구 선생이 바라던 문화강국 대한국인 김덕배 유튜브 공연으로 한류바람 또 일으켰네. 덕배의 대명 공연 오늘도 매진. 한뼘에 관객만 있던 날을 기억하며 침 튀기며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한다네. 쥐부를 돌려라 빙빙. 쥐부를 돌려 빙빙빙. 디지털 공간에 숨은 저 병균들
싹 태워버리자. 엄마의 사랑과 응원을 먹고 자란 불꽃 추적단 기자 선미는 오늘도 온라인에 들불을 놓네. 달려라 달려 지안아, 날아라 날아 윤선아. 준수업이 무엇이었던고? 운동장을 달리는 축구공도 반갑기만 하구나. 군부 독재를 몰아낸 미얀마 국민들, 장인 장모 묘소를 방문한 최진호는 사랑하는 아내 따진과 미얀마 가족 여행 중이랍다. 맞잡은 손 얼마나 따뜻한지, 함께 건 어깨 얼마나 든든한지 저 독두밭에 앉았던 파랑새 무리가 알려주고 떠났네. 돌아봐라 돌아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 새야 새야 파랑새야, 다시는 우리 밭에 앉지 마라. 다시는 착한 백성들 눈물 빼앗지 마라. 네. 다 모두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집단 창작 서사시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아서 낭독회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만났는데요. 어쩌면 가장 그 아날로그의 인간의 감성, 사람의 냄새를 담는 시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냄새를 이 디지털 방식으로 담아낸 오늘의 시도는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주목해야 될 또 의미 있는 발걸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자, 이제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따뜻하게 연대하고 마음을 나눠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들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넓은 공간에서 만나는 이 시간을 오늘 기억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기억하는 이 자리, 예술로 기록하는 이 현장,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시인의 말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내 주변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는 그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